그래서 만납니다. 와, 66년 만에 만나요. 66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어. 당시에 중국 주석이 누구요? 장쩌민이죠. 장쩌민이가 막 저 대만 애들 저 미친놈들이 어디서 그 총통 나부랭이 저거 국가도 아닌 새끼들이 미국을 가느냐고 막 그러면서 긴장 상태를 막 만들어요. 장쩌민이 일부러. 그래서 진짜 쳐들어갈 수도 있다. 대만 작살낼 수도 있다. 니네 조심해라. 어디 미국을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장쩌민이가 난리를 쳐. 이때 대만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봐봐. 1대부터 5대가 장제스야, 국민당. 6대부터 7대가 장진거, 장제스 아들이지. 그 다음 또 리덩후이야, 국민당이지.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천수이비안, 민진당이죠. 민주진보당, 대만의 천수이비안으로 정권 교체가 돼요. 대만의 민진당이 진보정당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하나의 중국은 무슨 하나의 중국이냐. 대만은 그냥 나라다! 대만은 그냥 나라다. 하나의 중국? 니들끼리 해라. 대만은 그냥 갈라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당이에요. 뭔 얘기예요 지금? 장쩌민이가 강경하게 설쳐대니까 오히려 대만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어떻게 된 거야? 강경하게 가자 이 말이야. 저렇게 국제정치를 대가리 나쁘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오히려 국제정치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뭐하러 뭐 들쑤시러 갈 거고 니네를 조지러 간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만들고. 중국이 국제정치를 되게 못해요. 솔직히 자기들이 지금 여러모로 여유가 있으면 저 나라를 흡수하기 위해서 좀 근엄하게 여유롭게 당근을 줘가면서 살살 달래면서 해야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펄펄 뛰면서 욕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지랄하면은 오히려 자기들만 손해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집권했잖아요. 이런 게 있어. 국제정치를 중국이 지금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도 중국이 좀 국제정치를 못하는 게 있어요. 관료제도 너무 딱딱하고 꽉 막혀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한국도 좀 반면교사 삼을 게 있습니다. 대만 편이나 중국 편에 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만과 중국의 저런 일이 있었던 걸 보고 우리나라도 좀 반면교사 삼을 게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 목소리 핏대만 세워봤자 지들만 손해일 때도 굉장히 많다. 지금 트럼프 설쳐돼가지고 시진핑의 지지율이 중국에서 굉장히 올라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트럼프가 설치고 댕겨가지고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분열은 무슨 분열이요. 중국 내부의 결속이라던가 중화사상 내부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지금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에는 미국이 꼭 들어가더라. 미국이 반드시 끼어있군. 대만은 지금 독자적으로 중국에 개길 수가 없어요. 보나만 하죠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맞다이로 어떻게 갈 건데. 무조건 미국과 편을 먹고 뭘 해야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과 쇼부를 보든 말든 하는 거지. 미국 없이 대만 혼자 설쳐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중국이 실제로 천수이비안이 지금 민진당 사람인데 총통이 됐었다 그랬어요. 대만의 총통이 되고 나서 2005년에 반국가 분열법을 제정합니다. 중국이 제정한 거예요. 대만이 만약에 이 국가의 분열을 만들고 독립을 하려고 설친다면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의 당연한 영토기 때문에 무력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만듭니다. 그러자마자 웃긴 일이 있었는데 대만에도 우리나라 통일부 같은 게 있었어요. 대만에도 중국과의 통일을 대비하려는 통일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민진당은 2005년에 반국가 분열법 중국이 만들자마자 2006년에 폐지합니다. 대만이 폐지해요. 통일 안 할 거니까. 독립! 더 강경하게 간 거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기구 들어가요. 니네 너무 그렇게까지 뭐 법적으로 또 그 통일위원회까지 폐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시아의 지역 안전 평화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좋게 우리 좀 지내야 돼. 너무 강경하다 자기. 이렇게 해요. 이때가 2006년입니다. 이때 누구요? 후진타오 때입니다. 한창 미국이랑 사이 좋을 때예요. 역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을 때야 진짜로. 미국이 대만을 굳이 중국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 중국은 당시 고도성장 경제성장에 열중해야 됐고 근데 대만이 굳이 지금 통일위원회까지 폐지하고 막 그러는 거를 중국 입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조금 냉각이 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그 당시에 미국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볼 때죠. 그러니까 중국도 적당히 좀 간 보다가 덜 설치고 그냥 발을 뺀 거예요 중국도. 근데 2008년 마잉주가 당선됩니다.
총통으로 이제 또 정권 교체가 돼요. 국민당이죠 이제. 민진당에서 또 국민당으로 이제 변해. 대만은 보통 2번씩은 해요. 근데 당시에 2008년이면은 어떤 시기예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을 때였죠. 미국발. 대만 사람들은 당시에 개박살난 대만의 경제 상황 악화를 해결하는 게 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천수이벤이 있을 때까지 2000년대 내내 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대만 독립!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강했다면 이제 2000년대 후반 되면서는 경제를 위해서 빨리 개선을 시켜달라. 경제 해결을 좀 얘기하는 좀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본격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도 대만에 여행을 많이 오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많이 하고 대만 물건들도 중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만들고 이런 생각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마잉주 정권의 공약이 있었어요. 633 매년 6%의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실업률 3%의 633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납니다. 와, 66년 만에 만나요? 66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어. 대만의 총통과 중국의 주석이 만난 거는 이거 이후에 없었거든요. 장제스랑 마오쩌둥 만난 이후에 없던 일이요. 어이구 저게. 그리고 만나 둘이 싱가포르에서. 무슨 싱가포르는 만남의 광장이요. 뭐 개나 소나 다 가가지고 만나. 아무튼 간에 마잉주가 원래는 고위급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야 저 양반이.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대만 법무부에서 일하고 좀 그러던 고위 관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잉주가 타이베이 시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시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되는 좀 그런 것 마냥 국민당 당대표가 돼요. 그리고 타이베이 MB야. 맞아. 딱 타이베이의 MB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대만에서 당선되자마자 민진당 정권 있죠. 천수이벤 정권과 정반대 행보를 합니다. 직전에 민진당 때 대만의 통일부까지 아예 폐기했댔죠. 통일할 생각 없다 시부레 막. 이미 얼굴에 써있네. 통일할 생각 없다 이 새끼들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이 양반이 지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마잉주 당선되자마자 중국과 대만과의 서로 투자를 하는 지정산업에 대해서 서로 투자를 허용하는 ECFA라는 거를 해요. ECFA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서로 이제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범위도 확장하고 상품도 확장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뭐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당시에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이면은 중국이 한창 다른 나라들이랑도 FTA를 할 때예요. 이거 하자마자 막 대만 내부에서 막 반대 시위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때. 어디 저 중공이랑 경제협력을 하냐 그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었어 저 때. 근데 실제로요. 저 ECFA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를 하고 나서 실제로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오릅니다. 실제로 올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만의 경제가 안 좋았던 거를 중국 자본을 들여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대만과 중국 관계를 넘어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거에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이라던가 꽤 많은 그 지역의 경제가 중국의 요커들 덕분이었죠. 그럼 그거를 전제로 깔고 이제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뭐야? 그거에 적응이 되어 있으면 그게 뻥나면은 다 뻥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국 덕분에 돈 버는 게 많아지는 게 지금 당장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이 저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게 있다는 거야. 만약에 사드 보복을 1980년대에 했다고 치자. 1980년대면은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몇 명은 있지도 않을 때요. 저때 사드 보복한다고 중국이 난리쳤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나라 뭐라고 했을까? 보내지 마 씨발. 보내지 마. 뭐 어떡하라고 이 새끼들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잉주 때 이제 양안 간의 경제협정을 이제 너무 빠르게 급하게 체결을 하니까 중국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대만이 이때 최저시급을 계속해서 동결급으로만 올리거나 동결을 실제로 하거든요. 2000년대 중후반 2010년 초반은 대만의 엄청나게 경제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온대. 월급도 저렴한. 대만의 실직 실업률이 급증합니다. 임금은 안 오르니까 안 오르는 임금 쓰세요를 국가가 해줬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저 돈 받고 어떻게 일하냐.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취업을 안 한다.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거죠. 실업률은 급증하지만 노동자는 들어오고 대만의 기업은 돈을 좀 더 잘 벌게 되고 경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런 단점이 또 있었다는 거죠. 실제 대만 사람들의 주머니는 그렇게 좀 크지 않았다는 거. 그 이후에는 2014년도에
또 해. 마잉주 때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이란 것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서비스 산업도 서로 개방하자는 거야. 근데 이거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미 앞서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 양안 간의 경제협력 기조협의를 2008년 9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한다고 하니까 내용 자체는 생각보다 별거 없긴 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대만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대만 국회입니다. 당시에 저 서비스 협력까지 이제 중국이랑 한다고 하니까 대만의 대학생들이 대만의 국회를 점거한 거예요. 본회의장을. 그러니까 2008, 9년도에 했던 것 때문에 개털됐는데 뭘 또 하냐.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젊은 학생들이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거예요. 저거를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 들고서 이제 막 그 행진하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민당의 지지율이 개박살나여졌대. 이 일이 있고 나서 국민당 지지율이 개박살나고 실제로 2014년에 대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마잉주 국민당의 반대당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압승을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이 양반이 2016년에 이제 총통 선거에서도 지지율이 꽤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되죠. 차이잉원 총통이 당시에 득표율이 56.12%였어요. 52.12%로 당선됩니다. 근데 2016년도에 또 누가 당선되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죠. 어땠겠어? 이게 대만한테 좋았을까요? 대만에겐 그냥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해요. 난 하나의 중국 안 받아들인다.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지 무슨 하나의 중국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양반이 득달같이 난리를 쳐마. 중국이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을 지지해야 된다. 동아시아의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만큼은 미국도 중국을 지지해야지. 어떻게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달리 말하면 뭐예요 지금. 트럼프한테 대만이 시진핑에게 어그로를 끌 카드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위구르, 티베트가 터지는 걸 전혀 원치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대만, 홍콩, 위구르, 티베트 문제가 터지잖아. 그러면 강경 진압을 할 수밖에 없어. 시진핑도. 홍콩에서 강경 진압하는 거 보셨죠?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마자 서구 유럽 국가 우리나라 언론들도 중국 미쳤다 진짜 어떻게 사람을 세상에 총을 쏴서 저렇게 갈겨서 사람이 죽고 시상해 난리잖아 이게. 근데 저 강경 진압을 안 하면 쟤네 독립하게 내버려둘 거냐고 또 시진핑을 욕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머리가 엄청 아픈 거야 이게. 자 어찌되었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차이잉원은 최근에 또 재집권했어요. 2020년 5월에 2024년 5월까지는 해먹을 거예요. 대만은 총통 임기가 4년입니다. 근데 미국이랑 똑같아요. 2번까지만 선거에 나갈 수 있고 2번까지 보통 나가요. 대부분 2번씩 해먹더라고 보니까. 다 2번씩 해요. 그죠? 지금까지는 일단 최근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의 상황. 대만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대만 기업들도 중국에 들어가서 공장 차려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본사는 대만에 있어도 공장은 중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이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함부로 대만 정부가 대만 내부에 시급을 올리거나 그러면 진짜 대만 기업들 중에 중국으로 그냥 아예 가버리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어요. 간다요가 대만 여행을 좀 많이 갔었잖아요. 이거 대만 친구들, 로컬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소문인데 대만 정부가 지금 최저시급을 제대로 못 올리는 이유는 대기업들의 로비 때문이다. 이 대기업들이 최저시급 올리면 나 중국 갈 거임. 올리지 마셈. 이래서 시급을 못 올린다라는 얘기가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 돈대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대만 사람들이 느낄 때도 대만 로컬들이 느낄 때도 자기들이 느낄 때도 대만의 경제 상황이 중국이랑 많이 지금 유착이 많이 되어 있고 장악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대만의 경제 상황이 많이 위태롭긴 합니다. 지금 대만의 내수기업 자체가 비어있는 데가 진짜 많아요. 이게 대만의 주요 기업들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카테고리별로 모든 기업이 한국 기업은 아니죠. 몇몇 어떤 카테고리는 한국 기업이 도저히 못하는 게 많고 외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대만은 심하게 비어있는 느낌? 예컨대 대만 지금 편의점이 패밀리마트랑 세븐일레븐이에요. 자동차는 대부분 일본차요. 대형마트도 까르푸가 제일 많아요. 이런 식으로 대만의 주요한 내수산업 같은 것도 내수기업이 못합니다. 이걸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지금 경제 상황도 암담하고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대만의 자국민들은 대부분 무역회사
중국 대만 사이에서 무역을 하거나 대만과 한국 사이에서,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 어찌되었든 대만이 무역업 하나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나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회사에 취업하는 애들도 많고 아니면은 일반 식당을 여는 애들, 그리고 관광지 가이드, 아니면 식당 지배인, 요런 일 하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다. 지금 대만이라는 거는 미국에겐 카드죠. 중국이 미국 말을 잘 들으면 대만 얘기랑 홍콩 얘기랑 위구르 얘기랑 티베트 얘기를 덜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대만 얘기랑 홍콩 얘기를 더 꺼낼 것이고, 그 정도 그 이상 이하가 없다는 거. 미국의 국제정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중국의 국제정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대만의 앞길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대만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폭풍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금 폭풍까지는 아니지만 폭풍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양안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대만의 미래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간청단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교훈은 함부로 내가 저 나라 싫다고 난리쳐봤자 우리한테 손해면 주댕이 닫고 있는 게 낫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